영천시 시장 최기문는 지난 10월 4일 육군 3사관학교 군사학과장 박동희 소령 조교수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72주년을 맞이한 영천대첩을 기념하여 영천전투 바로 알기 주제로 진행되었다. 영천전투는 1950년 9월 한국전쟁기 대구와 경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에 맞서 국군 제8사단과 제7사단이 주축이 되어 감행한 전투로 6.25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박동희 교수는 6.25 전쟁사에서 영천전투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이르게 한 반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어 강단에 오른 임국기 준장 생도대장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지역사랑을 당부하여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최기문 시장은 생도대장을 비롯한 육군 3사관학교의 지원으로 실시한 영천전투 바로 알기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호국 도시 영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국 본토에서 오는 병력들은 천천히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일본에 배치됐었던 미군 부대부터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부대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 병력이 이제 이 9월 공세 시점 들어오면은 북한군을 앞서게 돼요. 자, 그 시점이 중요해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어만 그렇게 적의 우리가 공세라는 게 있어요. 축구도 보면은 계속 밀어붙이는 쪽이 있으면은 한쪽 계속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는 거죠. 많은 병력을 빼서 미군 무대가 새로 증원되는 병력들을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해서 북한군의 첨단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넣었어요? 사실은 바다에 띄워놨었죠. 미군 많이요. 왜? 인천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적의 허리를 끊어서 후방을 완전히 잘라버려서 적의 뒤통수를 완전히 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 낙동강 방어선은 전력이 없는 우리 국군이 맡아서 방어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북한군의 4 공격 집단이 영천 경주 방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들은 실상 병력이 많이 줄고 전투력이 많이 약화됐지만 공격 기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그 기세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밀렸어요. 그런 축선상에서 여기로 들어왔던 게 북한이다. 자, 보시면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다부동 전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부동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한국군 1사단과 미 1기병사단이 방어를 잘해요. 되게 악정 노트 속에서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뚫어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미군이 더 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병력들, 여기에 있었던 병력이 안 뚫리니까 여기가 주공 방향이었어요. 주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 병력을 이쪽으로 많이 넣었었는데 안 뚫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좀 더 약한 한국군 쪽으로 뚫자. 다시 한번 이거 뚫어보자 해가지고 부대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서 영천 지역으로 뚫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천으로 뚫으면 대구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고속도로 잘 뚫려서 서울부터 영천까지 한 번에 잘 대구 안 거치고 오는데 예전에 대구 치고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우리 길 잘 돼 있는데 영천 쪽으로 해서 경주로 해서 부산으로 틀어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일로 들어와가지고 영천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여기가 왜 메인 전투였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국군이 그때 정말 잘 싸우고 특히 영천에서 잘 싸워서 우리가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천지구 전투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제3국면을 많이 봤어요. 영천 전투 맞죠? 근데 실제는 신령 그 다음에 보현산에서 전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8월 26일로 쓴 이유는 이 13일 이 앞쪽 부분에는 8사단이랑 정규군이 들어오기 전에 유격전이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8월 26일부터 썼고 어쨌든 간에 뭐냐? 북한군은 대구 동측방을 위협하든 부산을 가든 이쪽을 위해서 우리 영천을 공격했다는 거죠. 북한군이 투입된 전투력 보대 보면은 1사단, 8사단, 13사단, 15사단, 17기갑여단 와 많기도 하죠. 북군은 8사단, 7사단, 6사단, 수도사단 등이 있었고 우리가 잘 싸웠다는 거죠. 자,
자, 영천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도 지금 이거보다 이제 지금은 더 많은 교통 좋은 수단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들이 들어오는데, 자, 당시에는 뭐예요? 28번 도로랑 4번 도로가 있었죠. 이 도로가 정말 중요했다. 적에게는 부산으로 또는 대구로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우리에게 뭐예요? 보급 수송로였어요. 일로 통해서 식량이 오고 탄약이 오고 예비 부대가 오고 지원군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또 뭐예요? 여기 점령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사수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영천 지도죠?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이걸 따왔는데, 그래서 최초 전투 실령 여기 보현산, 영천 전투로 나눠봤어요. 자, 여기 아마 영천 각지에서 오셨으니까 아마 여기 실령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오실 거고, 여기 보현산, 여기 영천 다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먼저 실령 전투부터 볼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북한군 8사단과 국군 6사단이에요. 자, 영천 전투는 우리 하면 뭐예요? 국군 8사단이랑 북한군 15사단 맞아요? 그렇게 싸웠다고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북한군 8사단과 국군 6사단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영천 전투의 승리의 밑받침은 이 전투에서의 우리가 잘 싸운 승리 덕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냐? 이 군위 쪽에서 이 내려오는 이 조림산 쪽에서 감령제터 내려와서 이렇게 실령으로 내려오죠. 그리고도 영천으로 내려올 이 길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잘 아시죠? 산세가 되게 험하던데, 저도 여기서 여러 차례 가봤고, 여기 또 심지어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영천의 자랑이신 권능수 장군 여기 유적지가 있죠? 다 가보셨나요? 예, 꼭 가보세요. 영천에 사시면서도 안 가시면 안 되죠. 자, 어떻게 됐냐? 이 곳이 뚫리게 되면은 이 우측으로 누가 있냐? 국군 8사단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방어선인데, 이 방어선은 뭐예요? 선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뚫리면은 방어선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6사단이 이 지역을 막고 있어요. 이 지역을 막고 있는데 여기 뚫리게 되면은 8사단이 위험하고, 8사단만 위험하냐? 대구가 위험하죠. 근데 6사단이 여기서 사실 잘 싸워서 버텼어요. 근데 우리 영천 사람들 그렇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천 전투를, 영천 시가지 전투만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6사단이 받쳐줬기 때문에 영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강조할게요. 왜? 이 6사단은 사실 되게 중요한 사단이에요. 6.25 전쟁 때 초창기에 38도선에서 유일하게 북한군을 지연시켰던 부대는 6사단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다 조기 무너졌지만 춘천, 홍천 전투에서 유일하게 북한군을 저지했던 이 6사단이 어디에서요? 실령에서 다시 한번 진가를 발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전투인 8사단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시장님 비롯해가지고 이건 올해 있었던 실령지구 전승기념 행사예요. 이게 사실 보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잘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감령제 사진인데 영천시 경계죠. 여기가 엄청나게 높은 고지예요. 근데 이 제가 이제 지형도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횡격실, 종격실이라는 게 있어요. 종격실은 저기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기 편하고, 횡격실은 방어에 좋아요. 근데 이건 전문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화산 부근 지도고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화산 유격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산산성,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 아는 분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여기 화산산성은. 진짜 이거는 없어요. 연구가 잘 안 돼서 없는 건데, 이 화산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거는 유격하는 모습이죠. 예, 2010년에 제가 유격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제 사진이더라고요.
저도 대위 달고서 저기서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신령지구 전승기 아까 시장이 사진 찍은 그곳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현산 전투입니다. 자, 보현산 뭘로 유명하죠? 천문대죠? 맞나요? 여기는 별 보러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왜 별 볼 그 험준하잖아요, 그쵸?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쭉 하잖아요. 거기서는 실제로 뭐가 있었냐? 사실은 유격전이 있었어요. 자, 북한군 이쪽이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군 45, 50년대에게 영천이 재피탈됐다가 또 아군이 또 다시 또 분투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격을 하죠. 그래서 아군 11년대, 19년대가 다시 힘내서 영천을 재탈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영천 전투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치열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영천 전투에서 제일 치열했던 데는 실제로 완산동, 영천역 부근, 그 다음에 어디요? 학조산. 이 학조산이라고 사실 책에 안 나와요. 그냥 155고지라고 나오거든요. 그 155고지가 학조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했다. 물론 이 당시에 북한 최첨단의 부대는 이쪽 아화까지도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에서도 놀란 거예요. 자, 아군의 반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쪽 전투가 계속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왜 조용해요? 산이어서. 근데 제가 살기 위해서 야 동무 가라고 하면 산 안 넘을까요? 넘을 거예요. 다 넘어와요. 여기 안 넘어온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신령전투예요. 신령전투. 거기서 국군 6사단이 8사단을 잘 막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8사단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8사단 지역이에요. 이쪽은 여기 6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6사단 지역인 거예요. 이쪽에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뒤쪽에서 치게 되죠. 그리고 대구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영천전투에서 여기 신령전투 확보가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기 신령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신령이 정말 중요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여기 인포 아시죠? 저 남쪽에. 자, 여기는 이제 단포초 보면은 대일이에 이게 옛날에는 대이 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동이라는 이제 단위를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미로 이제 이쪽 지역을 쓰고 있는데 운면 단위에서는 이 대일이 쪽 가수원에 북한군 적사단 사령부가 있었대요. 여기를 16, 19년대가 기습해가지고 사령부를 완전히 유린시켜요. 그러면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적의 지휘부가 공격당하면은 사실은 적의 중심이 공격당하기 때문에 많이 약화된다. 그래서 중요한 공격이었고 이 이후에 뭐예요? 이제 최초로 6.25 전쟁 시작 이후 최초로 군단급이 반격 작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9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내려온 북한군을 위로 몰아붙여서 몰아내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게 6.25 전쟁 최초의 군단 반격 작전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영천에서 북한군을 몰아내는 상황입니다. 자, 영천 전투 주요 전투 지역입니다. 완산동에 있는 영천역 완산동 맞죠? 완산동 있는 곳에서 전투가 치열했다. 자, 이거는 영천 병사지서죠? 여기에 8사단 지휘소가 있었다. 그래서 8사단이 밀리면은 지휘소가 영천 별사구사로 가고 우리가 다시 이 영천 마연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지역까지 우리가 군대가 좀 북한군을 몰아내가지고 조교동까지 몰아내면은 사단이 일로 와. 북한군을 몰아내가지고 조교동까지 몰아내면은 사단이 일로 와요. 영대병원이죠 여기? 그리고 이 뒤에가 무슨 산이에요? 유봉산이죠. 이 유봉산이라고 사실은 책에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왔잖아요. 사실은 8사단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유봉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기 고지로만 알아요. 248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 유봉산이 사단에 전술 지휘소가 있었다. 그래서 유봉산에서 내려다보면 영천 시내가 잘 보이나요? 안 올라가 보셨나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거기에 전술 지휘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려다 봐야 되지 내가 지휘할 거니 우리 부대가 뭐 하고 있는지 적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다 보면서 예하 부대들을 지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다 아시죠? 마연산에 있는 우리 승리를 기념하는 조형물들이고 영천 대첩비랑 호국영령이 모셔져 있는 영천 호국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곳이 왜 안보의 고장이고 그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결과 보면은 북한군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반면에 우리 국군은 피해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인천 상륙작전과 인천 상륙작전이 딱 되는 즉시 뭐가 일어나요? 적도 안 거예요. 아! 우리 뒤가 끊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북한군. 근데 도망가려고 해요. 이때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금까지는 수색, 방어였는데 공세로 넘어가요. 이제는 우리가 공격하러 올라가죠. 9월 16일부터.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과 총반격의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에 영천 전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했죠. 그래서 김일성이 이런 말도 남겼다 하죠. 영천을 점령했을 때는 9월 6일에 점령했을 때는 야!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시 상실했을 때 뭐예요? 아, 패배했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천 전투는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재조명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거는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천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자 한때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겠다고 검토했다. 당시 미 합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포함해 62만 명을 미국령 사모아 제도에 배치해 신한국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편한 얘기인데 사실은 근거가 없죠. 있지 않은 내용이죠. 제가 이거를 2010년도에 처음 접하고서 그때부터 엄청 찾았어요. 근데 12년이 지난 이거는 찾지 못했다. 사실 그거 뭔지 알아요. 저 누가 이거를 퍼뜨렸는지 아는데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래요. 이거 우리가 영천 메모리얼 파크에도 이게 돼 있고 영상에도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역사가로서 얘기하자면은 그러나 보류는 하겠다. 왜? 혹시나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게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1차 사료,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6월 27일에 무초대사랑 신성모 국방부 장관 간에 대화해요. 망명정부 언급은 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단어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사실 없었어요. 실제로 언제냐? 중공군이라고도 하는데 중국군이 참전하고 나서 그때 한국의 망명정부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15곳 정도가 이제 후보지로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모아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런 내용들을 파편적으로 잘못 조합해가지고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도 국방일보 걸 인용했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도 근거가 다 없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이렇게 이거 없어도 영천 전투는 역사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가치가 너무 높아요. 이 극단적인 거 아니고 이 말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풍전 등화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 여기 뚫렸으면은 부산까지 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왜? 뒤에 버티고 있는 부대가 없잖아요. 뒤에 누가 막아줄 건데요? 순식간이에요. 금방 내려간다고요. 그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심지어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작전을 준비하느라고 대부분의 병력을 사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병력, 일본에서 온 병력들을 어디에요? 바다에 띄워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내릴 수도 없고 다시 또 뭐 병력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떠났어야 되는 건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저 말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천이 왜 중요하냐? 유충지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천에서 우리 당시에는 군민이죠. 그 일부러 군으로 적었어요. 당시 영천 군이었으니까. 당시 영천 군민의 그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규군 경찰 등의 자원에서 영천 전투랑 이뿐만 아니라 6.25 전쟁 전반에서 우리 국민들, 지금의 시민들이죠. 우리가 활약했다.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군번도 없이 학도 의용군으로 자원한 거예요. 자, 당시 병역에 의하면은 18세에서 25세까지가 징병 대상자예요. 그 이후 다른 사람들은 징병 대상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 보여줬을 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장병권이랑 원민이 나오잖아요. 장병권은 군대에 갈 나이고 원민은 뭐예요? 군대 갈 나이가 아니죠. 18세였잖아요. 걸리나 그러면? 어쨌든 요즘에 그래서 사실은 대학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번 없는 학도 의용군으로 가야 되는데 정규군으로 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들과 같이 우리 영청 국민도 시민도 군대에 가서 전투하고 살아남은 분도 계시지만 혹시 전사하시거나 또는 그 전투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거 뭐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영천군에서 해준 게 뭐냐? 국군부대 식량과 군수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영천군에서 해준 게 뭐냐? 국군부대 식량과 군수품. 기동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몇 초가 됐는데 어쨌든 영천은 새로운 이 전략적 가치, 작전적 가치, 전술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재조명해야 된다. 그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처럼 우리가 아까 박 교수님 정말 중요한 우리 박 교수가 소령이시거든요. 앞으로 20년 더 써볼 수 있어. 20년은 더. 그래서 연구를 해내서 영천지구 전투가 이겁니다 라고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야, 영천지구 전투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 10월 1일 날 부대표청, 우리 대통령 부대표청 봤죠? 뭐 귀도 달아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어디냐면 8사단이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영천지구 전투를 승리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받았어요. 그게 대통령 부대표창의 첫 번째 출발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부대표창 받은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냐? 몰라요. 영천지구 전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부대표창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이야기 이렇게 해요. 네. 그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아까 영천 시민의 승리. 영천 시민이요. 아까 그 유격부대가 왔는데 7일 중순에 얘기 들었거든요. 저기 보현산, 운주산에 와서 뭘 했냐면 불난지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곧 지금 있잖아. 대구까지 다 내려왔어. 곧 영천 북부에 할 건데 야, 너 북한 편에 쓸래? 남한 편에 쓸래? 영천 시민이 얼마나 훌륭했냐면요. 야, 이 시기야. 죄송합니다. 북한 거리니까. 야, 이 시기야. 야! 확! 그래서 걔네들이요. 운주선과 보현사에서 내려올 시간이 있었어요. 영천 시민을 포섭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천 시민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 저기 15집단 사단장을 잡는 그 연락 공간을 잡을 때 누구 힘켰나? 그 대선리 마을이 그 가수원집 그 아저씨가 가르쳐 준 거야, 첩보로. 어떻게 알아? 그 가수원에 그 다 위장을 해놨는데. 근거 밝혀내라고 했어, 제가. 근거를 갖고 와라. 그 아저씨를 찾아서 갖고 와라. 그 근거를 갖고 와라. 그 근거 스토리를 갖고 와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영천이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책임부 시장이 앞으로 영천을 많이 발전시킬 건데 저희 애가 3명 있습니다. 저기까지 한 5명이 되겠다. 총만 오면. 다음에 생도들이 1000명씩 들어옵니다. 이렇게 10만이 좀 넘는 도시에 더 발전적으로 저는 여기에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는 꿈이 그겁니다. 야, 제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한번 저의 꿈을 한번 펼쳐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천 시민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시장님. 네,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좀 그때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아까 그것이 아까 있죠. 며칠 교육할 건데 압축하다 보니까 하는데 또 저한테 시간 보니까 굉장히 짧게 주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을 더 쓰고 싶은데 더 쓰면 조금 싫어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에 좀 하고 야, 영천에 저는 지금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올 연말 되면 아마 이제 또 그 명을 받아서 이동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동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영천을 이끄시는 여기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지만
전투를 재정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10월 22일 날 여기 걷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채널 대표보고 테마를 만들어라. 왜 걷기만 하냐. 여기에 저는 사실 여기 다 걸어봤어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메모리 파크, 보현산 다 걸어봤어요. 그 걸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가슴이 미어진 이유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치열하게 싸웠던 선배 전우의 그 넋이 아깝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싸워서 대승을 했는데 몰라준다. 우리 후손들이 그걸 몰라준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영천댐을 걸으면서 그 아까 국민학교 그쪽 걸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걷기만 하냐? 생각을 집어넣어줘야지. 영천이 사는 사람이 영천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영천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어주라 그랬어요. 영천을 걸어가면 댐이 그 댐이지. 거기에 그쪽에 보현산으로 지청반에서 거기에 치열하게 싸웠던 그 선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우리 많은 영천역 앞에 있는 모든 여기에 걸으면서 우리가 한번 영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테마를 넣어주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 영천에 그런 테마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수신 장군이 명령 전투를 하기 전에 7월 7일 날 칠천령 전투에서 완패한 그 전투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서해안을 따라서 가거든요. 서해안을 따라서 가거든요. 그리고 구례, 전남 그 길을 340km를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명량대청을 이룬 우리 전선의 12척은 자기가 삼도 수구 통제산으로 재임명받는 그 소식을 받을 때까지 한 달여 무보직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사실은 그 전선을 구해서 그 길을 사실은 지금은 엄청난 전남의 최고의 길이 됐거든요. 그 길을 걸어보면 저기 산토리의 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길이 됐는데, 영천은요, 영천에 있는 영천댐에 있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보현사, 메모리 파크 이쪽에 있는 이 우리 삼산학교 앞길 조교동 상거리,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면 지금 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저는 가르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을 위해서 진짜 제가 말로 아닌 정말,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 우리 시장님이 야 저놈은 좀 있을만하네 뭐 이래서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선물 좀 갖고 왔는데, 제 얘기를 가장 잘 들으신 분은 제가 한 분한테 우리 도영아, 우리 저 평생 교육학습 계신 우리 분한테 선물 갖다 드려라. 제가 평상시 잘알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학교식이에요. 그래,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최기문 시장님과 함께 우리 영천에 있는 공직자분들하고 긴 시간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충성.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박동희 강사님과 임국기 강사님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